민승기 뉴욕 한인회 전 이사장이 오늘 오후 뉴욕 한인회장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불체청년 추방유예가 시행 6개월 만에 신청자 20만 명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합법 이민 예정자 비자로 불체자를 구제하려는 백악관 이민개혁안에 민주공화 양당 모두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정보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전문직 취업 비자 승인이 급증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며 편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민승기 뉴욕 한인회 전 이사장이 뉴욕 한인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재까지 입후보 등록 서류도 민전 이사장만 받아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경선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민승기 뉴욕 한인회 전 이사장은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뉴욕 한인회장 선거 등록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선관위는 10만 달러의 선거 공탁금과 등록 서류를 확인하고 민승기 전 이사장을 뉴욕 한인회장 선거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오늘 우리 제33대 회장 선거의 후보로 민승기 회장 후보 예정자께서 오늘 선거 등록을 하셨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신원조회를 내일 의뢰를 해야 되겠죠?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 선거 입후보자는 50만 한인 동포들을 위한 위대한 한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존중받는 그런 위대한 한인 사회를 구축하고 싶다. 그래서 출마하게 됐고 또 그 구축하는 가운데 그 중심에 뉴욕 한인회가 있어야겠다. 그런 이유로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민 후보는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본부장의 김영윤 뉴욕 한인청과협회 회장과 신재환 부본부장을, 사무장에는 백도현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 입후보자 등록은 오는 22일 금요일에 마감되며 또 다른 후보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경선 없이 뉴욕 한인회 총회 인준을 거쳐 회장으로 임명됩니다. 민 후보는 뉴욕 한인회장 선거 토론회를 통해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신청자 20만 명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행 6개월 만인데요. 그러나 현재 신청자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포괄 이민개혁의 영향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어제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신청 접수 처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월 15일 접수가 시작된 후 2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하루 평균 3,507건인 총 44만 8,372건의 신청서가 제출됐습니다. 이 중 총 42만 3,634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승인된 건수는 19만 9,460건, 서류 미비 등으로 접수가 거부된 것은 14,738건이었습니다. 접수가 시작된 후 9월, 10월에는 한 달 평균 10만 건이 넘는 신청서가 접수됐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류는 11만 9,213건으로 지난달 말에 비해 9.5% 줄었습니다. 한편 한인 접수 건수는 5,475건으로 지난 1월 17일부터 약 한 달 동안 121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신청자 출신 국가 순위를 보면 멕시코, 엘살바도르가 가장 많아 한국은 6번째였지만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많았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11만 9,4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주는 2만 4,585명으로 세 번째, 뉴저지주는 13,374명으로 9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영향에 따라 불체청년 추방유예 신청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탁상 공론에 백악관이 물꼬를 트려 노력했지만 이번에는 의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도 높은 반발에 백악관이 한 발 물러나는 자세를 취했으나 이민개혁안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8년 안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내용이 담긴 이민 개혁안을 백악관이 마련 중이라는 보도에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연방상원도 이번 백악관의 행동에 불쾌감을 표명하고 나와 백악관과 의회 관계도 불편해질 전망입니다.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은 백악관이 자체 작성한 이민법 개정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도 해당 개정안은 의회에 도착하자마자 사문화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의원은 백악관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일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의원도 상원 의회에서 이민법이 진행 중이니 기다려달라고 백악관에 요청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백악관의 데니스 비서실장은 문제의 개정안은 여야 합의안이 무산될 때를 대비한 비상령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백악관이 별도의 이민법 개정안을 작성한 건 이민법 개혁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최근 전문직 취업비자 승인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정보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H-1B 승인 건수는 지난 회계년도인 2011에서 2012 회계년도 13만 4,780건으로 직전 회계년도에 99,591건보다 35%나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H-1B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 비자 소지자가 또 다른 스폰서를 통해 복수의 H-1B 비자를 신청한 것과 연간 쿼터 적용을 받지 않는 정부 학술 연구기관을 스폰서로 하는 비자 발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H-1B 비자는 연간 학사용 6만 5천 개, 석사용 2만 개의 쿼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방 상원에는 석사용 쿼터를 없애고 학사용을 연간 11만 5천 개로 확대한 후 최종적으로 쿼터 상한선을 30만 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이민 혁신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에 본사를 둔 IT 서비스 업체인 코그니전트는 9,281건의 승인을 받아 가장 많은 승인을 받은 업체로 기록됐으며 IBM은 1,846건을 승인받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도 1,497건을 승인받아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의무화됩니다. 개인과 기업은 적든 많든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요. 기업들은 보험료를 내느니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는 입장이고 이도 아니면 편법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을 비웃듯이 편법을 궁리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의하면 직원 5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일제 근무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 1명당 $2,00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벌금은 $2,000지만 기업이 근로자 1명에게 추가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비용은 연평균 $4,664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11,429까지 늘어납니다. 때문에 수십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유통업체와 외식업체들은 건강보험 대신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식품 유통기업인 크로커의 데이빗 딜런 최고 경영자는 직원 건강보험 비용보다 벌금이 더 싸다며 건강보험 개혁법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던킨 브랜드 그룹도 전일제 근로자의 정의를 주당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리도록 로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웬디스와 타코벨 등도 오바마 케어로 추가되는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주당 30시간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는 아예 직원 수를 50명 미만으로 줄이려는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부실 대출로 은행 감독국의 경영 제재 상태에 놓인 우리 아메리카은행이 정기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부실 자산과 전쟁을 벌여온 우리금융이 실적과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메리카은행은 지난 2010년 무려 7,992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었으나 2011년에는 228만 달러, 2012년에는 271만여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메리카은행은 이번 감사에서 쉽게 제재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감독국 제재 상태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7분기 이상 흑자를 내야 하고 자산과 자본 건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하며 부실 대출 관리가 잘 되고 있고 경영진의 관리 능력이 최소 B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아메리카은행이 이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인은행의 한 관계자는 흑자를 낸다고 해서 감독국이 무조건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인 부실대출 문제가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 경영진의 관리 능력은 어떤지 등이 주요 감독국의 점검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리금융은 지난 2010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한미은행 인수를 위한 승인을 요청했으나 우리 아메리카은행의 대규모 손실에 따른 부실 경영으로 승인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융지주 회장은 감독국의 제재가 풀리면 한미은행 인수에 재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은행 관계자는 우리 아메리카은행이 감독국의 제재 상태에서 탈출한다 하더라도 한미은행 인수 추진은 별개의 문제라며 추진은 할 수 있겠으나 지금은 한미은행의 자본 사정이 많이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BBCN 은행이 시애틀 한인은행 퍼시픽 인터내셔널 뱅크를 인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 규모 58억 달러, 예금고 45억 달러에 지점수는 모두 44개로 늘었습니다. BBCN은 지난 16일자로 퍼시픽 인터내셔널 뱅크 인수를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퍼시픽 인터내셔널 뱅크의 모든 지점은 BBCN 이름으로 문을 열고 새롭게 영업을 시작합니다. BBCN의 반이 행장대행은 시애틀 지역 최초의 한인은행인 퍼시픽 인터내셔널 뱅크를 인수한 만큼 그 전통을 이어 이 지역 한인사회의 성장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인수 합병 절차가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BBCN의 외형 규모는 자산 규모 58억 달러에 예금고 45억 달러로 늘었으며 퍼시픽 인터내셔널 뱅크 4개 지점을 인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애틀 지역의 총 6개 지점을 포함 총 지점 수는 44개가 됐습니다. BBCN은 퍼시픽 인터내셔널 뱅크가 연방 재무부로부터 받은 구제금융 650만 달러를 되갚았으며 퍼시픽 인터내셔널 뱅크 주주들에게는 한 주당 0.1412주의 비율로 BBCN 주식을 지급합니다. 주식 교환 비율은 BBCN 은행의 15일 종가인 12.71달러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퍼시픽 인터내셔널 뱅크의 본점에 근무하던 직원의 상당수가 시스템 통합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BBCN은 퍼시픽 인터내셔널 뱅크 시스템 통합을 한 달 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풍족하기 때문일까요?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그것도 아님 귀찮아서일까요? 학교의 로스트 앤 파운드에는 물건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분실물 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요. 물건들이 주인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과 버스에서 발견된 분실물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이번 주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뉴욕시 지하철과 버스에서 수집된 분실물은 총 24,445건으로 전년도인 2011년에 23,223건보다 1,000건이나 늘었습니다. 주인이 찾아간 물건은 2011년보다 2012년 8.8% 증가했습니다. 분실물 중 가장 많은 것은 태블릿과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소형 전자제품이었으며 특히 학기 초에는 교과서가 든 가방이나 학교에서 지급된 악기들도 자주 발견됩니다. 분실물에 이름이나 연락처 등 단서가 있으면 주인을 찾아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주인을 찾기에 애를 먹고 있으며 분실물이 쌓여만 가는 원인입니다. MTA는 분실물 신고 웹사이트 덕분에 센터로 접수된 분실물 신고 건수가 2011년보다 2012년
8.4%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TA는 2009년부터 웹사이트에 분실물 센터를 개설하고 손쉽게 온라인으로 분실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센터는 또한 보다 수월한 분실물 추적을 위해 분실한 물품과 분실 장소, 시간 등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기재해 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는 3월 열리는 시선거를 앞두고 LA 통합교육구 교육위원 선거에 나서는 로버트 스킬즈 후보가 한인타운 내 성인학교 부활을 약속했습니다. 소수민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혜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성인학교를 살리자! 성인학교를 살리자!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성인학교를 살리자는 함성 소리. 최근 계속해서 폐지되고 있는 교육복지시설과 성인학교들 등 한인들을 대변하겠다는 로버트 스킬즈 교육위원 후보 지지자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동안 LA 통합교육구는 관리 부실로 인해 시교육 재정난을 초래했고 그 결과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시내 성인학교 3곳이 폐쇄돼 교육복지를 빼앗아갔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여기 작년까지 어덜트 스쿨 다녔었어요. 근데 먼저 이 지역의 교육위원이었던 모니카 갈시아가 이 한인타운 대표인데 한인타운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스킬즈 후보는 현재 LA 한인타운과 에코파크, 링컨하이츠가 포함된 제2지구에 출마했으며 지난 20년 가까이 교육 컬럼니스트로 이민과 교육 분야 사회운동가로 활약해왔습니다. 스킬즈 후보는 한인타운이 LA시에서 교육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한인 커뮤니티가 좀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라고 주장하며 어덜트 스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The district's spending priorities are inappropriate. They don't serve our communities. They tend to focus on things that are generate a lot of profits for textbook companies and testing companies. We want to use that funds to go into the classroom and to provide services for the communities. 한인 커뮤니티와 소수 민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폐지된 교육 복지 시설과 성인 학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인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MBC 뉴스 김혜리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이름도 끔찍한 심장마비 햄버거를 먹고 진짜 심장마비에 걸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뭐든지 지나친 것은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요? 심장마비를 일으킬 정도로 열량이 높다는 심장마비 햄버거 식당. This is a shrine to junk food. We're going to give you what you want. 종업원은 간호사, 주인은 의사 복장을 하고 손님은 환자복 차림으로 식사를 합니다. 몸무게가 158kg 이상이면 햄버거가 공짜. 그런데 얼마 전 이 식당의 홍보대사인 52세의 에일맨 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홍보를 위해 심장마비 햄버거를 18개월간 매일 먹은 겁니다. 문제의 햄버거는 고기 4덩어리에 치즈 8장을 겹겹이 쌓아올린 높이 25cm, 무게 1.36kg의 초대형 버거. 열량이 무려 10,000칼로리로 보통 성인 남성의 나흘치 식사량입니다. Says right on the door, hazardous to your health. 심장마비 햄버거가 제 이름값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재작년 식당의 모델로 활동한 260kg의 거구 블레어 씨. But I've made incredible progress on the heart attack grill diet. A couple months ago, I was wearing these. 그는 모델 활동 몇 달 만에 29세 나이에 돌연사했습니다. 작년엔 한 40대 남성 손님이 햄버거를 먹는 도중 심장마비를 일으켜 구급차에 실려가야 했습니다. I felt horrible for him and I didn't know what to do. I'm not really a nurse. 식당 측은 이런 심장마비 소동들이 햄버거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You want to eat or drink that's fun, that enriches your life at the moment, I'll sell to you. 하지만 심장마비 햄버거를 먹고 진짜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일이 꼬리를 물면서 식당에 폐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늘 오전 20대 남성이 여성 한 명을 총으로 살해한 뒤 달아나는 과정에서 3차례나 지나던 차를 세우고 운전자를 총으로 쏘는 등 광란의 도주국을 펼치면서 2명을 더 사망케 했으며 결국 자신은 고속도로에서 총으로 자살했습니다. 도로는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고 경찰 수백 명이 범인을 뒤쫓느라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신원과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해 겨울 실종됐다가 퀸즈 브릿지 포인트 해변가에서 최근 변사체로 발견된 마리샤 정 씨가 중국과 인도계 3세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을 위해 부검 중이며 경찰 조사 결과 실종 당일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와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지만 남자친구는 정 씨의 실종이나 사망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커네티컷이 흡연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동은 폐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담배 연기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로 관련 법안은 6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헨리 젠가 의원은 아동 동승 시 차량 금연은 안전벨트 착용 규제만큼이나 정부가 나서야 할 주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웨체스터 한인회가 지난 16일 제15회 한인회와 한국 참전용사의 밤을 개최하고 화합과 친목을 다졌습니다. 이날 만찬은 웨체스터 카운티 인권국의 마크 팽 디렉터와 용커스 시장 등 지역 인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특별히 한국전 종전 60주년을 맞는 해를 기념해 한국전 참전 미군 용사를 초청해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바람이 불고 오늘보다 쌀쌀한 날씨에 간간히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7도, 섭씨 2도, 밤 최저 기온은 23도, 섭씨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역시 바람이 많이 불면서 춥겠습니다. 금요일은 다소 기온이 올라가겠으나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